요즘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기억력이 부쩍 나빠졌다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나 최근 일은 기억 못하는데 예전 이야기는 생생하게 하시는 경우요. 이거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치매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변화는 충분히 치매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는 더 주의 깊게 봐야 하죠. 그럼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고 다 치매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순간 깜빡하는 거요. 그런데 치매는 단순 건망증과 다릅니다. 기억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그걸 잊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 건망증인 분은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라고 생각하며 결국 찾아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요. 심한 경우 내가 왜 열쇠를 써야 하지? 라고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에도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네, 종류에 따라 증상도 다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전체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서서히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시작되고 점점 언어, 판단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으로 뇌혈관이 손상돼 생깁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고 계단식으로 악화되어 루이 소체 치매는 환각이 잘 생기고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손이 떨리는 등의 운동 장애가 함께 옵니다. 전측두엽 치매는 말투가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 성격 변화로 시작됩니다. 주로 50대, 60대에 나타나요. 정말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네요. 치매라는 단어로 너무 뭉뚱그려 말했던 것 같아요. 치매는 보통 얼마나 걸려서 진행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5년부터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단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건망증처럼 보입니다. 약속을 자주 잊고 물건을 잘 두고 잊어요. 2단계 복잡한 일상에서 실수가 많아집니다. 요리나 금전관리 같은 것도 헷갈립니다. 3단계 익숙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시간이나 장소 개념도 흐릿해집니다. 4단계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사, 목욕, 배변관리 등도 어려워지죠. 5단계 거의 누워만 있고 의사소통도 어려워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계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병원을 찾아야 하나요? 일상에서 이런 행동이 6개월 이상 보이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 사람 이름, 장소 이름을 자주 틀림.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날짜나 요일 착각. 성격이나 감정 기복이 심해짐.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고는 남 탓을 함. 갑자기 요리를 못하거나 집안일을 포기. 일상 속에서 가볍게 넘기기 쉬운 것들이네요.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치매는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뭘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으로 부모님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자녀에게서 발병 확률이 약간 높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수면 부족 등. 생활습관 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뇌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평소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뇌의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사람 만나기는 대화 자체가 뇌 자극이에요. 매일 한 가지 뇌 자극 활동은 독서, 그림, 퍼즐, 음악 등.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 지중해 식단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7시간 이상의 숙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도 혈관성 치매 예방에 필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치매 예방이 특별한 게 아니라 평소 건강한 삶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실천하는 습관이 10년 후에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혹시 부모님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자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병원 가자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환자 본인은 본인의 변화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거나 화를 내기도 해요. 이럴 땐 기억력 검사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기검진이에요. 요즘 누구나 받는 검사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인지기능 검사, 뇌 MRI나 CT,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초기라도 변화를 파악하면 치료나 예방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그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앓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도 반드시 감정관리와 휴식 지원 시스템 활용이 필요해요. 정부에서도 치매안심센터, 방문간호, 가족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그리고 환자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치매에 대해 겁부터 났었는데 알고 나니까 두려움보다는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치매는 막연히 겁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꼭 전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